대한민국의 99%인 중소기업 CEO님들을 응원합니다. 웰스기업 연구소장 정우일입니다. 자, 오늘은 신규 창업의 모든 것,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단순 세금만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죠. 그 소득세법상 이제 세율과 법인세법상 세율을 보시게 되면요. 소득세법은 1200만 원 이하, 여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은요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크게 기억하셔야 될 게, 수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. 세법상 수입이라고 하는 건 매출을 의미합니다. 이 수입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가 소득이에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이 순이익이 과세 표준입니다. 법인도 마찬가지. 그래서 개인 사업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중요한 거는 개인의 1200만 원 개인 소득으로, 자, 경비 다 빼고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율이 개인은 6%입니다. 그리고 최고 순이익이 5억을 초과하게 되면 42%의 세율이 부과가 되죠. 얘는 이제 지방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2억 원 미만의 이하의 과세 표준인 경우에는, 소득의 경우에는 10%가, 200억까지는 20%. 그런데 냉정하게 200억까지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는 정말 슈퍼 울트라 기업이 아니고선 좀 어렵겠죠. 그래서 그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%, 3천억을 초과한다면 25%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한 거, 창업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마 최고 법인세율은 20%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얘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. 순수 소득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순이익 기준으로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윈. 하지만 자, 근데 문제는요. 1200만 원 과세 표준 나와서 세금 낸다. 그리고 만약에 얘를 탈세하지 않거나 매출 누락하지 않거나 진짜 이거밖에 없다. 이것 때문에 창업한다. 되게 암울하겠죠.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월 100만 원 정도 벌라고 막 목숨 걸고 창업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그것보다 반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소득세가 유리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보겠죠. 개인 사업자가 순이익 기준으로 1억을 넘게 되면 35%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한계세율은 우리나라 그 소득세는 누진세예요.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? 개인 소득세로 비교를 하게 되면 1200만 원까지는 6%고요. 1200만에서 4600만 원 구간은 15%. 그러니까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%. 그리고 8,800만 원 초과한 금액에만 35%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누진세라서 한계세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러니까 35%를 넘진 않는다. 자,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억이다. 뭐 사업소득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35% 한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 1억이면 10%예요. 10%. 뭐 한계세율 나발이도 필요 없이 그냥 10%. 그렇게 따지면 절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법인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예전에 제가 최윤석 세무사님하고 같이 찍은 컨텐츠에 있는 내용인데,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가 소득금액으로 1억을 벌었다. 그리고 법인에서 1억을 벌었다. 그래서 법인에서 1억을 벌었는데 그 번 1억을 대표가 전부 다 뭐 급여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대표자 급여 똑같이 1억이죠. 그러니까 사업소득 1억하고 근로소득 1억하고 차이가 어떻게 생기냐면, 사업소득 1억은 그냥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데 근로소득 1억은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줘요. 되게 1,400만 원 정도 해주니까 실제로 얘가 어느 정도 세율이 적용되냐면 35% 세율 적용, 한계세율 적용되는 게 아니라 24% 한계세율이 적용돼요.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적어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1억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세금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 사업의 형태가 훨씬 더 비용 처리가 좀 더 많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훨씬 더 좀 비용으로 떨 수 있는 항목이 특히 많고, 특히 임대사업 같은 경우.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
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법인세를 한번 내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법인에서 가지고 온에 대해서 또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. 아, 두 번 과세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, 대표자에게 인건비로 처리한 거는 적법한 규정만 있게 되면 이중과세가 안 돼요. 즉 다시 말하면 개인이 소득세를 내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자 급여로 가져와서. 그럼 법인에서는 이걸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.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비용 처리 항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절세 폭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번거로우면 번거로울수록 절세의 혜택은 더 크다. 하지만 귀찮거나 이런 게 싫으시다면 세금을 더 내시는 편이 좀 낫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면, 예를 들어서 현금 거래 비율이 많다. 그러니까 현금 거래 비율이 많다라고 한다면 영업상 매출 누락될 확률이 좀 많은 거잖아요. 영업상 매출 누락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 사업이 법인 사업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락된 거에 대해서 세금만 내면 되지만, 법인은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되고 개인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업종별로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지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지 단순히 가치적으로 세금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항상 창업을 할 때도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요,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,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나 혼자 할 수도 있는지, 뭐 세무사를 쓰는 게 편한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요.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하면 좋을지를 한번 쫙 프로세스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4회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5회차 실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